지금 주식시장이 특정 종목만 오르는 이런 종목 장세일까? 아니면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대세 상승 장세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히 주변에서는 뭐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뭐 유튜브라든가 또 증권 방송 보면 뭐 주식시장이 쭉 오르고 있대요. 그런데 내 종목은 왜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나만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동일 비중 지수와 시가총액 가중 지수,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궁금증도 해결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표를 이렇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무슨 인강도 아니고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조금 부드럽게 뭐 여러 가지 농담도 섞어가면서 할 거라서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S&P 500 지수를 이렇게 보는데, 대체 이 지수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00개 그냥 끌어다 놓고 너 S&P 50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시가총액 가중 지수라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조합을 했는데, 한번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다 알고 계세요? 최소한 몰라도 요것만은 알아두세요. 내가 이 기업을 통째로 다 인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현재 주가로 발행된 모든 주식 싹 다 사들여서 내 지분이 100%가 되면 완전 내 거죠, 그냥. 그걸 바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근데 두 번째부터가 뭐 시가총액 가중, 뭔가 좀 어려워 보일 텐데, 요것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우지수는 이제 US 30이라 그래서 30 종목으로 하고, 뭐 코스피 200은 200 종목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계산하기 쉽게 S&P 500이 아니라 그냥 S&P 2지수라고 할게요. 두 개 종목밖에 없어요, 이 지수에. 그래서 하나는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가총액 100억이에요. 100조짜리 기업이 주가가 5% 오른 거랑, 이 시가총액 100억짜리 기업이 5% 오른 거랑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떤 게 더 크죠? 당연히 등치가 큰 기업 있죠. 100조짜리 기업이 주가가 쫙 올라갈 때가 훨씬 더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판단하기 좋잖아요. 뭐 구글이 있고 여기 식당 하나 있는데 구글 주가가 쫙 올라간다. 그래서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뭐 파급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식당이 조그만한 게 하나가 되게 좋아져서 한 2배 매출 늘었다. 이익도 한 2배 늘었다 그러면은 뭐 식당만 좋아지는 거지 뭐 전체적인 거는 좋아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 좋고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건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P 500 지수가 대표적인 시가총액 가중 지수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가총액 가중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시총 높은 애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다우지수나 니케이 225 지수는 수정 주가 가중 지수라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합니다. 이건 뭐 딱히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동일 비중 지수. 이거는 뭐냐? 시가총액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수를 구성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총이 뭐 100조 되는 기업도 이제 현재 가치로 100만원어치 딱 사놓고, 시가총액 100억짜리 기업도 100만원어치 딱 사놓고, 그걸 갖다 지수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비중을 무조건 같게 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 종목이 쫙 오른다, 그러니까 덩치 좋은 애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쭉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진다면 같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 비중 지수는 전체 시장의 전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판단하기 아주 좋은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볼게요. 내 종목만 안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가는 애들만 올라가는 이런 종목 장세인가 보려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위에 이게 살구색이 S&P 500 일반 지수예요. 시가총액 가중 지수를 쓰는 거고, 밑에 이 S&P 500에 대한 동일 비중 지수,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알 수 있는 지수를 보면 이 검은색입니다. 오히려 이 살구색보다 지금 상승률도 더 낮아요. 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죠? 일부 주도주들, 시가총액이 큰 애들만 쫙 올라가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그만큼 못 올라가는 이런 장세라는 거예요. 자, 요거 보고 나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지난 한 5년 동안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특수한 종목 장세, 종목 잘 고른 사람들만 돈을 버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왜 이렇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시가총액 방식과 동일 비중 방식, 즉 전체적인 주식시장 대비 특정한 주도주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이 쫙쫙 잘 올라가는지 요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유는 바로 심리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사고, 또 그러고 있다가 또 다른 종목 또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더 사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두면 되는데, 그럼 이게 5년 동안만 이랬냐? 아니에요. 10년 동안도 동일했습니다. 항상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 즉 일부 주도주들이 쫙쫙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그 비율이 더 높은 그런 방식이 과거 10년 동안에도 거의 대부분의 구간, 상승 구간에서는 다 확실히 높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 때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일가중지수는 그렇게 올라갈 때 화끈하게도 못 올라가고, 흐름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투자 효율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기간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가중지수, 즉 현재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이 동일 가중지수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승장 때 주도주, 이게 시가총액 큰 애들이 쫙쫙 올라가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주가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런 애들이 좀 더 빨리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르게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뭐 10년, 20년 쫙 둘러봐도 항상 이렇게 시가총액 가중지수가 더 높단 말이죠.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쭉 상승할 때 사람들이 확 사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주가가 뚝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밀리면 빼요. 많이 떨어지면 빼고 다시 또 올라오는 애들을 편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주도주, 즉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을 계속 보유하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하락 종목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올라가는 애들이 워낙에 세니까 수익이 쫙쫙 나와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일 가중, 즉 골고루 똑같이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주도주들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 헤지 펀드를, 웬만한 헤지 펀드들보다도 장기적으로 수익이 괜찮은 게 바로 이 시가총액 가중지수 방식의 인덱스 펀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건, 지금 몇몇 종목만 올라가는 종목 장세인가, 아니면 전체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몇몇 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만 이게 죽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확실히 몇몇 종목만 올라가는 이런 종목 장세다. 이게 여기 차트에서 바로 드러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략적으로 아시고, 인덱스 펀드가 왜 결코 나쁘지 않은 투자 방식인지 아셨다면 오늘 다 배우신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 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네,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은.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